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어디서 여기서 아침에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늦을 뻔했어요. 네, 저 왜요? 선배님. 아니 일찍 일어났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했거든요. 지하철 파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가다 서다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여기부터 운행을 안 합니다. 내리세요 아오. 이래가지고 어우 갑자기 저 모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깜짝 내일 출근길 퇴근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늦어서 다행이네요. 늦으면 선혜 씨한테 혼날까봐 막 뛰어왔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요. 일단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0.3%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요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의 상승 동력이 조금 강하진 않지만 강하진 않지만 네, 0.5% 그래도 57,000원대 음. 상승 쪽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깜짝 보였는데 놀랐습니다. 네, HLB 오늘 7% 정도 하락하는 흐름, 루닛은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4%대 상승, 하이닉스는 0.4%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좋고요. 간밤에 테슬라 쪽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주제가 살짝 걸쳐 있거든요. 머스크 네. 형님 꼭 나타나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을 했는데 굉장히 핫했다, 재밌었다. 그리고 더 세게 좀 붙여달라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세게 좀 붙여주세요. 화요일 시간. 네. 화려한 그리고 화가 화가 나는 화끈한, 이슈 배틀 제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N2의 PB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씩을 모셔서 각자 다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붙여보는 거. 배틀. 네, 네. 싸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셔볼 텐데요. 모셔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승자를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나는 이분의 의견에 동조한다. 아, 나는 그거에 반대한다라는 계속해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승자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양쪽 다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별로야? 별 생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설득된다. 이분의 논리가 어. 좀 설득이 되는데요.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분도 누군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분이 오늘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모셔보도록 소개해볼까요? 하겠습니다. N2에 이분은 익숙하고요. 한 분은 새로운 신성입니다. 네. 노재균 부장님 그리고 신소정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노 부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었네요. 반갑습니다. NH투자증권 영업부 이센터의 노재균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 부장님이야 저희가 실력도 알고 있고 네. 워낙에 또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의 그녀 신소정 차장님 처음 등판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WM 이센터의 신소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옷도 화려하시고 오늘 힘 좀 주시고 오셨는데 두 분이 초면이 아니시죠? 네, 같이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지만 네. 종종 같은 본부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세미나가 있으면 이렇게 종종 많이 보고요.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또 스쿨이 있어요. 같이 네네네. 공부하는 거기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누가 스승님? 예, 부장님. 예, 부끄럽지만 제가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그러니까. 오늘 나올 수 네. 있을지 좋습니다. 청출 어람이 나올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 자, 주시고. 우리,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난 어떤 게? 미모의 한 표 이러시면서. 저도 일단은 네. 마음은 기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한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의 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상호 질문은 무제한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씨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 돈의 흐름은 어디로? 빠밤. 빠밤. 네, 좋다. 네. 다시 돌아온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2.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가 그렇죠. 주목할 만한 섹터가 뭔지 간단히 말하면 그걸 좀 찾아보자라는 건데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들었지. 예.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그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하나씩만 고르셔서 요거다.
나의 약간 토픽 뭐 세터. 맨날 듣던 얘기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느낌 아니고 저는 뭐 약간 조선 쪽 생각이 나고 선혜 씨는 그러니까요. 어디가 좀 생각이 나요? 돈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트럼프 아무래도 머스크 쪽에 이렇게 머스크 쪽에. 뭐 오케이. 이런 오늘 그 생각이 얘기 나오니까 드는데 예. 어쨌든 그 이야기 중심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노 부장님, 신 차장님 네.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유까지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어느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정도 딱 얘기를 해주시면 땡땡땡이다. 됩니다. 네. 자, 트럼프 시대 돈을 움직일 업종 노 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오. 말씀드립니다. 재건주.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돈이 몰릴 것이다. 그 많은 섹터 가운데 그러니까. 재건주 어, 찝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신 차장님 차장님? 어딜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스페이스 X와 함께 우주 산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나 우주 가고 싶다. 아니 오늘 옷도 약간 네. 컨셉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그 네. 지구 위 궤도를 떠돌아다니는 위성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블랙에 반짝반짝 이렇게 금사가 네, 우주 느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노 부장님은 재건주, 우크라이나 네. 재건주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신 차장님께서는 우주로 가자. 우주항공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분은 이걸 선택을 해주셨는지 재건주, 들어봐야죠. 우주항공 재건주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 부장님 5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재건주입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는 해봤는데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봐야 돼요. 공약을 보면은 이 중요 공약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예, 종식을 시키겠다. 네. 특히 이 자료화면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24시간 내에 전쟁 종식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좀 강력한 발언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좀 끊겠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고서 초기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고자 한 그런 것들을 내비쳐야 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뒤에서 또 그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4시간 내에 전쟁 종식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어. 네, 발언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가 힘을 좀 파워를 보여주겠다는 것도 되고, 그러면 또 러시아와의 협상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재건 비용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추정으로 올해 초에 이제 추정을 한 건데 대략 한 4,8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80조 이상 이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대부분이 주거 쪽 그리고 인프라 쪽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쏠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분명히 다시 재건을 하게 된다라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재건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 이제 주택 건설 관련 그리고 인프라 관련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리고 작년에 그 MOU를 맺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MOU를 굉장히 많이 맺고 있습니다. 네. 정부하고도 이번에 맺었고 그리고 우리 개별 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재건에 따른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도드라지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도 이번에 나서가지고 이러한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그 담당 그 자들을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건이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곳에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겠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 부흥개발은행에서는 전쟁 이후 복구를 경험한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런 경험한 나라들을 위주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재건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금액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접근성이 가장 좋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좀 되죠. 네. 실제로 일단. 오늘 국내 시장에도 이 재건조 관련 소식이 들렸는데 국토교통부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재건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삼각편대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네. 확실히 저는 또 귀가 듣다 보니까 팔랑팔랑거려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가봐야죠. 네, 가봐야죠. 왜 우주항공이냐? 일단 신소정 차장님이 우주항공을 선택해 주셨는데 네. 왜 우주항공인지 5분 발언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전 네. 세계 핫 이슈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산업의 진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2017년부터 2021년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우주 정책을 살펴보면 24년 만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을 시켰고요. 또 우주 정책 명령 6개를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1호 우주 정책 명령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이었고 그때 40조의 예산을 편성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이제 돌아오는 2025년 9월에는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2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2호 우주 정책 명령은 우주의 상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네. 앵커님, 이번 네네네. 선거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죠? 너무 많지만 물론 트럼프 본인이 제일 핫 이슈였지만 해리스 아무래도 아니에요? 양 후보가 다 일단 핫 이슈였고 가장 수혜는 일단 머스크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배적이죠. 네, 머스크. 맞아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최근에 정보 효율부 수장에 임명이 되면서 그치. 이제 막강한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일론 머스크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까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 부자형 전기차 네, 뭐 스페이스X, 테슬라, 네. 화성 가자. 네네네. 코인. 그럼 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네. 제가 그러면 트럼프,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요 네 개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한번 묶어서 설명을 해봐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이 테슬라는 그 전기차를 넘어서 그 자율주행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 기반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통신의 제약을 해결할 방법이 바로 위성 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주행에 앞서서 스페이스X가 이끄는 우주 산업에 먼저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를 수직 계열화시키고 그다음 화성 정착이라는 원대한 꿈을 좀 더 빨리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4개의 단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셨나요? 이어지는 거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의 주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쉽게도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약간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 한창 뜨겁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 차트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켓랩. 네네. 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스페이스X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주 산업 선두에서 산업의 영역을 지금 재정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 시절의 로켓 발사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사업자로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네, 또한 우주 산업으로 수익 창출을 이끌어내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2024년 3월에 위성 인터넷 부품 판매 계획도 공개를 했고요. 다음 위성과 중간 연결고리 없이 휴대전화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도 본격 시행 준비 중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로켓랩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중에 그 우주선 제조업, 소형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위성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은 네. 이제 레드와이어라는 회사입니다. 레드와이어. 네, 이 회사의 차트도 멋지죠. 네. 이렇게 위성 탑재 부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분이었어요. 밖에서 밖에서 네. 지금 어떡해. 밖에서 우리 작가님이 하나만 더 철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뭐 말씀드릴까요? 청문회입니까? 야, 저도 이렇게 철저할 줄 몰랐는데 네. 5분 지났다고. 일단 위원장님 네. 진행 좀 해주시죠. 위원장, 제가요? 네, 위원장님.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못다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따가 추가 질문으로. 나중에 이제 발언을 통해 좀 섞어서 네. 해주시기를 그럴까요? 좀 네네. 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자. 5분 발언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왜 우주항공인지, 그렇죠. 왜 재건인지 저희가 이제 느낌이 와요. 네. 대략적인 사항을 들어봤는데 음. 이제 서로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서로에게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줘도 되고 내가 바라보는 서로의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약간의 뭐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되고. 이 네.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라운드 1이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을 좀 올려주셔야 저희가 오늘의 승자를 가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나도 재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건이 나오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나 우주항공 역시. 돈이 네. 우주로 몰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뭐 계세요. 이렇게 약간 지금. 팽팽한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서로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노재균 부장님이 바라보는 우주항공은 어떨지 또 신소정 차장님이 바라보는 재건주는 어떤지 서로에게 상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스승님, 네. 노 부장님. 앞서 질문하기 전에 네, 또 그 재건과 지금 우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피스, 트럼피스라고 제가 이제 말을 지어냈는데 네. 트럼피스가 없는 한 이 우주의 그 사업 진행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갈등 안에서는 잡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이제 방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될 과제라 제 재건주를 밀려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좋습니다. 그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그 테슬라가 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성통신 관련해서 또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네요, 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맹점을 찾아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뭐 못다하신 네. 부분이 있다면 여기 네. 섞어서 해주실 그렇죠. 것 같고요.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제가 위성통신 기반 레이더 사용을 미래에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근거는 그 2023년에 발간된 그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라는 자서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머스크는 2016년부터 테슬라 S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때 전방에 레이더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피닉스 프로그램이라고 레이더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마이크로칩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피닉스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레이더를 계속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자동차 부문의 사장인 그 제롬 길런이었는데 이분을 이제 단칼에 해고하고 머스크가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자율주행 레이더를 이제 머스크는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때 레이더 기술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고 네. 열악한 레이더를 반대한 거지 레이더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런 말을 했었고 지금 현재 피닉스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무기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훨씬 정교한 레이더를 지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걸 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에 그거를 또 네. 해명 아닌 해명을 네네. 해줬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금 질문 안에 트럼피스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신선한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지구에서의 평화가 우선이고 그게 있어야 우주로 가지. 맞습니다. 뭐 그거 없이 우주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약간 논리가 이 싸움에서는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차장님이 공격을 차장님. 해주시면. 네. 선배라고 스승이라 뭐 스승이야 뭐 공격 세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승님. 편하게 트럼프 들어오십시오. 당선자가 그 푸틴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푸틴을 트럼프 당선자가 니네 그만해 내 말 들어. 푸틴 뭔 소리야? 트럼프 하루 무슨 만에. 소리야?
이 가능하냐? 네. 사실 제가 그분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푸틴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왈가불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의 내년 2월이면 3년쯤, 만으로 3년 다 돼갑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죠? 일반 국민들이죠. 맞습니다. 이 국민들 특히 뭐 노약자들, 아. 어린 아이들, 더군다나 이제 부녀자들 다들 고생합니다. 주거지도 잃고 자기 삶의 터전도 잃고 어딘가에 도망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터라 이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내밀었고 이걸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 수순이 가능하고 중앙 집권화적인 이기잖아요. 중간에 한번 쉬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얘기를 하면 이제 집권을 해야죠. 초기 집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글로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평화거든요. 푸틴, 젤렌스키 다 지쳐 있어요. 사실 본인들도 되게 그만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싸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서로 양보가 없어. 그러면 중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바로 그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너희 이 정도만 하고 너희도 이 정도만 해. 서로 이제 약간의 양보를 걷어내겠죠. 최고의 협상가예요, 사실 트럼프가. 그럼 양보해서 살짝 물러나게 해서 겉으로는 양보하기 싫은다면 속으로는 그래 이쯤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들도 세계 정세 그리고 푸틴 특히나 요새 그 국제적 고립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최근에 근데 대외 활동도 하고 있어요. 브릭스에도 참가를 하고 그래요. 또 여러 대회 얼마 전에 그 독일 총리하고도 그 통화를 좀 하면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여타 훈수 두는 사람들을 좀 잡음을 제거하고 그 둘만 온전히 협상을 붙인다면 충분히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네네. 첨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은 신 차장님께 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 아닙니다. 네.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허용하겠다. 본토 타격을 허용하겠다. 에이테크스.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3차 대전 간다. 세계 3차 대전 간다. 확산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커지면 트럼프도 하루 만에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레임덕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유, 알죠. 데드덕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는 마지막에 사실 바이든 때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바이든이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 미사일 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네. 약간 그런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도 분명히 저는 리스크이자 기회인 게 하는 게 러시아한테 조금 그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3타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글로벌 정세적으로나 이런 흐름 자체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신뢰가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그 득이 될 수 있는 반대 입장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아가봐. 해야 되겠죠. 네. 네, 두 분의 논리를 들어볼 수 있는 다음 세부적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재건과 지금 우주항공,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세부적인 주제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혜가 될 거라는 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 가운데 지금 어쨌든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도 그렇고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든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더
상승 여력이 지금으로서 좀 더 있을지 아니면 이벤트가 좀 살아있을지 앞으로의 네. 뒷심이 더 있는 그렇죠. 곳에 저는 마음이 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살아있다. 네. 혹은 모멘텀이 이게 더 지금 강하다. 팔딱팔딱한다. 뭐 이런 위주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노재규 부장님 설득 좀 시켜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죠. 네. 이럴 줄 알고. 네. 아니 제자 상대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예. 제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네. 설득을 좀 시켜주시죠. 네. 네, 하여튼 지지 않으려고 좋습니다. 하는 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재건을 오랫동안 한 나라 어디가 있나요? 오랫동안? 재건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리고 전쟁도 좀 오래 했고. 중동일까요? 맞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중동, 특히 이라크, 이란, 뭐 걸프전 이런 걸 통해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때 힌트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례를 한번 좀 보자. 보실게요. 네. 예.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해외 건설 수주 상황이고요. 저희가 2000년도 초반도 있고 2000년도 후반까지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해 봤고 네. 사실 이 재건 관련해서 힌트는 과거 이라크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내 건설업계가 사실은 이 이라크 공사 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장기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전후 3년 동안 이제 전쟁 끝나고 3년 동안 평균 건설업계 수주 받은 게 한 2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전쟁하면 또 재건하면 떠오르는 게 굴삭기예요. 그 장비만 해도 14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올고준 수혜를 그 당시 기술력이 좋았던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건설하고 인프라 쪽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물론 이게 단기간에 오른 건 아니고 중간에 뭐 부침도 있었고 하지만 네. 우상향을 꾸준하게 만들면서 중동 전쟁 이후 재건 시절에 이렇게 수혜를 오랫동안 받아왔단 말입니다. 기업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아까 뭐 사례니까. 좋아. 네, 사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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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니까. 네. 저는 이것도 동일하게 이거와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도 재건한다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원투데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꾸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요. 네. 그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을 계속 진도를 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화회담이 원래 11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네.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비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의 머릿속에는 이게 1차적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중동 관련 요것도 네.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딜까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 휴전국 그렇습니다. 한반도. 맞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할 거예요. 과거 그 트럼프 1기 시기에 김정은 만났었죠. 예, 만나서 뭐 서로 초반에는 싸웠지만 나중에는 브라더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렇죠. 만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물론 마지막엔 좀 그렇게 끝이 좋지 결렬이 않았지만 됐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었어요. 그거조차도. 네. 그런데 왜 자꾸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한 종식 이런 걸 할까요? 왜? 왜 공약에도 왜 내세우고 왜 이럴까요, 트럼프? 그냥 정말 대승적 의미의 평화만을 위한 건 아닐 거다라는 아니야, 질문인 돈안 것 내면 같아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사실은 트럼프는 부도 많고요. 부동산도 많아요. 네. 가질 게 이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권력까지 두 있었네. 번까지 네. 부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명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못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명예? 뭐 명예도 있는. 바로 제가 그림으로 좀 네.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 노벨 평화상. 와 매버릭님이 지금 딱 맞추셨어. 네. 그러셨어요? 오, 네네네. 노벨 평화상 노림을 맞습니다. 네. 어머나. 아니 돈 많고 부족한 게 없고 금수저 출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받고 싶지 않은 게 뭘까요?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법칙에 보면은
야. 자아 실현 바로 밑에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잖아요. 미쳤다.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트럼프가 2020년도, 2021년도에 노벨상을 받고자 노리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노벨 평화상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가냐. 그때 직접 발언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어머나. 전화는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야, 나 잠깐만. 저 왜 이렇게 지사장님 이쪽으로 2cm만 좀 더 가겠습니다. 2cm. 설득이 됐어요? 아니. 오. 어머나? 이럴 수 그러면 있겠다 그림이 싶은 거예요? 맞춰지네. 재밌네. 그리고. 네. 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몰라요. 뭐 사실 그리고 뇌피셜이라고 몰라.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어. 이럴 가능성,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우주항공인가? 이게 더 모멘텀이 크다. 더 여력이 있다.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차장님. 네, 저는 두 가지의 상승 두 가지. 모멘텀을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우주 상승의 모멘텀은 바로 로켓 재사용입니다. 로켓 재사용. 네, 지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2024년 10월 13일에 총 길이 121m의 스페이스X 슈퍼 헤비의 귀환 사진입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귀환하는 그렇죠.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로켓을 회수해서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연료만 다시 채워 넣으면 1시간 안에 다시 재발사가 가능합니다. 야, 대단하다. 네. 진짜. 그리고 또 최대 하루 3번까지 발사가 가능하게 됐고요. 네. 이런 발사체의 재활용은 발사체와 지상체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란 게 젓가락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완전 큰 발사체잖아요. 네. 정확하게 탁 잡는 이게 그렇죠. 완전 놀랍게 이게 했어요 진짜. 머스크라니까. 이게 모멘텀이죠. 네. 너무 자. 힘을 실어드리나? 어쨌든 네. 놀라는 감정에. 네, 두 번째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그 발사체의 재활용으로 한국의 업체들의 수요 증가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 회사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주 산업의 모멘텀은 그 적외도 군집 위성입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구 적외도를 돌고 있는 위성 사진입니다. 네, 반짝반짝 아름답죠. 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스타링크의 위성이 6,4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위성은 크게 관측 위성, 통신 위성, 항법 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22년 2월에 위성 영상 업체가 제공한 그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먼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러시아 무장 차량이 줄지어 있는 것이 먼저 관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죠. 여기 쓰인 위성이 관측 위성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네, 적을 내려다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북한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2023년에 만리경 1호를 발사 성공했고요. 2024년 5월에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북한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네네. 저희는 이제 425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425 프로젝트란 2025년까지 군 정찰 관측 위성을 5개까지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5개의 위성이 그 정찰을 하면 2시간 텀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북한을 2시간 텀으로 관측을 한다면 저희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불안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1분도 네, 그렇죠. 허용할 수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정부 내 연속 관측을 위해서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시작 후에 통신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통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렇죠. 스타링크 통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열세했던 전위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위성의 사용이 필수다.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산업은 필연적으로 방산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우주 산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좀 얇은가요? 이렇게 아니 들으면 몸이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있어 또 제가. 어. 미치겠네 이거. 그래서 두 네. 분께 이제 또 질문을 맡겨봐야 될 텐데 네. 서로에게 듣다가 음. 이건 근데 좀
약한데 내 거에 비해 약한데 내 거에 비해 약한데. 이런 부분을 좀 음. 질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순서를 그대로 갈까요? 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스페이스X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우주항공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미국 뭐 글로벌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관련 기업 맞아, 근데 오늘 또 우리나라야. 예, 아. 거기에서 과연 어떤 주식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직접적인 뭐 연결고리가 있나?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이나 기업이 수혜를 받지? 뭐 돈 벌 수 있나? 네. 뭐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저는? 네, 저희 나라의 네. 우주 산업 기업들도 음. 2025년 초에 그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업체도 있고 또 공장 증설로 매출이 늘어날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을 이제 하나하나 투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 기업들이 포함된 ETF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ETF들을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그 밸류 대비 저가에 매수하시는 것이 위너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ETF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구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ETF는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2가지는 국내 업체로 이루어진 ETF고 뒤에 2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우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네. ETF, 그러니까 요거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 우주 산업에 이제 조금 더 처음부터 바로 투자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워. 네. 맞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ETF를 보시면서 ETF에 투자를 해보시고 우주에 한 발짝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관심을 갖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차장님이 또 네. 재건 쪽에 질문을 주시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건설 업종이 이제 반짝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힘을 못 받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좀. 이런 이야기. 뭘 공격해도 다 오히려 이럴 것 좋아. 같아. 난 다 이럴 좋아. 것 같아. 그거보다 사실 제가 재건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약간 우리 건설업이랑 좀 동떨어진 조금 특화된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요새 좀 화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금리, 이 인플레이션 이게 좀 완화가 되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소강되어야지 부채를 대부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건설주들이 또 공사를 하려면 부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아직 금리에 대한 이슈는 계속 그 쟁점에 놓여 있고요. 그 매크로 환경만 그 좀 완화가 된다면 저는 언제 어떻게 올라도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매크로 변수만 해결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뭐 PF다 뭐다 하는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 3라운드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참여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JY님께서는 나는 종목을 보고 조금 마음을 정하겠다. 저희도 지금 업종만 물어보지 종목 얘기 안 했잖아요. 종목도 잠시 후 3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광고 한 번만 듣고 올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화요일엔 화려해야죠. 화끈해야 되고요. 화가 나면 안 되는데 화려한 이슈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까?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재건이냐 우주항공이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JY님 진짜요? 대결 방식으로 하니 잼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입니까? 승우 씨는 마음이 좋아요. 조금 가는 쪽이 있어요? 누구?
성혜 씨는 마음이 좀 가는 쪽이 있어요? 저는 신 차장님? 나도 신 왜? 차장님. 어떡할 거예요, 노부장님? 노부장님이 우리 지금 다, 너무 선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격이 어. 들어와도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방향으로 잽 원투 이걸 살짝 피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다가 음. 사실 뭐 간밤에도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음. 일단 지금은 좀 대세다. 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네. 미국 시장에서나 좋지 뭐 한국 시장 쭉 끌어올려 주겠어? 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니까 네. 3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모르죠. 음. 노부장님이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음. 확 또 설득을 막판 뒤집기로 할 수 해주실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근데 있어요. 표정이 지금 해보죠. 좋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 그냥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집권, 두 네. 번째 집권입니다. 그렇죠. 재건주, 우주항공주 여러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 리스크 점검 그리고 두 사람의 호소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 호소. 네, 마지막 호소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네. 음. 재건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금리 안정화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물가가 잡히고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완만한 그 흐름이 지속된다면 저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안으로는 금리 안정화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재건 관련 또는 건설 관련 업종들입니다. 네. 이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억눌려 있어요. 본인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반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 시체처럼 널려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때 탐욕을 부려야 됩니다. 이야. 우리는 남들이 다 올라가는 종목에 항상 탐욕을 부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어. 계속 그 메비우스 띠처럼 실수와 그 반성의 시간만 갖게 되는데 인간은 네. 같은 실수를 예, 반복하죠. 역발상으로 네. 가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트럼피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야. 이걸 해야지만 글로벌은 또 평화가 찾아오고 글로벌에 또 좋은 시기가 도래한다. 트럼피스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피스. 거기다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뇌피셜이지만 그렇죠. 뭐, 그 시나리오는 정말 저는 아까 감탄을 거기에 되게 했어요. 네. 설득이 확 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신 차장님 네. 마지막 호소 타임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내 우주 산업 리스크는 한번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정부 주도의 예산이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은 아주 뚜렷하지만 네,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예산 지원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24년 5월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네.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다음 보시는 표는 그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정책 방향 리포트의 일부분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거는 그 우주 산업의 방향성을 이제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는 정책과 예산의 배정이죠. 네, 2025년 예산이 9,650억이고 2027년에 1조 5천억으로 네, 확대를 시킬 거라고. 네. 네, 그리고 또 꾸준히 증가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 예산의 확대는 기업의 이제 매출 발생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따라서 확장되는 우주 산업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주 산업 스토리 흥미있고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와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나보시죠. 어머나. 저기 죄송한데 표 어디서 사야 돼요? 뭐 매표소가 어디지? 표 네. 한 표? 아니. 뭐? 우주로 여행 가셔야죠. 같이 네. 가려고. 네. 우주여행 떠나보시죠. 네, 인상적이었어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좋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자, 여러분 계속 좀 남겨주세요. 어떤 분의 의견에 조금 더 동조를 설득이 하고 계시는지. 네, 되십니까? 재건입니까? 우주항공입니까? 사실 뭐 좀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을 좋습니다. 것 같고요.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네. 자, 기업도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음. 기업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면 이 기업 한번 주목해보자. 차장님. 좋습니다. 네. 주목되는 제가 이제 방산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큰
조금 이제 그 기업보다는 전 좀 잘 모르실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네, 저 올해 6월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HVM이라고 합니다. HVM. 네. 네. 이거는 지금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용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 첨단 금속을 제작해서 2022년부터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우주선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첨단 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진공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금 강도가 높고 내식성과 열 충격 저항성이 높고 또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특수한 금속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메리트가 있다면 네. 그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가격 우위가 있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지는 타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타사 대비 타사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 상당히 짧죠. 그리고 또 상장했을 때 모았던 그 공모 자금으로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 2월이고 4월부터 이제 더 증설을 해서 생산이 되고 또 2025년 11월에 또 추가로 또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증설 모멘텀으로 HVM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HVM. 언제 상장됐다고요? 올해 6월에 상장했습니다. 올해 진짜 따끈따끈하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의 좀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이 종목은 한 3개월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지났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 나올 대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오. 합니다. 오늘도 HVM 지금 27,400원대인데 1.48%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부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건설. 재건에서는 네. 재건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지금 한 종목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관심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좀 센 걸 갈까요? 좀 소프트한 거 갈까요? 두 개 다 가주시죠. 그럴까요? 중요한 거 다 해주세요. 네. 네, 먼저 좀 큰 기업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먼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네. 우리 그 인프라코하고 유사한 그 기업인데 굴삭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굴삭기. 예, 결국에는 재건을 하려면은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그렇죠. 다 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굴착기고 그 땅 파는 기계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재건 관련해서는 요 HD 현대건설기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SG라는 기업. 최근에 SG요. 예. 네. SG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게 여러분 그 도로나 이게 그 우리 이런 인프라 쪽에 많이 까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그렇습니다. 있죠.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그런데 그냥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어. 이게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아스팔트 보면은 운전하시다 이게 보면 막 페인데도 많고 아, 그렇죠. 예. 뭐 좀 불량스러운데 굉장히 네네네네. 많잖아요. 얘는 그 내구성이 기존 거보다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비용도 낮고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네, 유일합니다. 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재무제표가 좀 많이 지금 현재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올해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재무제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만에 하나 이 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MOU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수혜를 받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살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관련주까지 네. 관심 있는 종목과 관련주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부장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HD 현대건설기가 뭐 굴착기 관련이나 네. 이런 건 이제 재건 쪽 수요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 재건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맞아요. 글로벌 건설 경기하고도 너무나 밀접하잖아요. 그렇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건설 경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큰 핵심은 금리? 금리가 이제 첫 번째가 매크로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업종이에요 지금.
그 인기를 받으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이슈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주가 이제 들어올 거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다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근데 사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러지 원래 주가라는 게 저 수면 아래에서 출발을 하고 내가 이미 깨달았을 때는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창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누가 부담하냐고. 근데 우리나라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뭐 외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떠안게 되지만 당장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원조로 다 하고 있고 네. 그걸로 다 비용을 처리할 거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 네. 다 개별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개별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두고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는 지난주에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조금 명확했던 것 같아요, 승자가. 지난주에? 오늘은 여러분도 좀 헷갈리시네요. 저는 굉장히 헷갈리고 지난주에 임성민 팀장님이랑 네. 이혁진 차장님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나갈 때 손 안 잡고 먼저 한 분이 먼저 가셨거든요. 이렇게 유언비어를 또 안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래요? 안 그랬어요? 짓궂게 안 그랬어요. 사이좋게 나가셨는데 어쨌든 두 분 중에서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의 의견에 조금 더 설득이 되셨습니까?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좀 남겨주시고요. 음. 밖에서도 집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또 그럼 차장님께 네. 이 기회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수혜, 일론 머스크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렇지. 간밤에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다 수혜를 받는 건지 그 중에서도 사장님은 우주항공을 이제 탑픽으로 좋다. 뽑으신 거니까 뭐 여기에 이제 생각하신 근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머스크 수혜주 가운데서도 왜 우주항공이 탑픽인가? 제가 아까 그 트럼프와 네.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로 네 연결했잖아요. 가지를. 네, 네.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 우선은 그 위성통신이 정확히 다 깔려 있어야지만 그걸 하나로 연결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우주항공이다. 네. 지금 네,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이곳에서만 성공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저희가 운전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위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 네, 이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 네. 스토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어떤 큰 줄기가 되는 맞아. 공통적인 게 우주항공이다. 어.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데 그거의 선제는 우주항공이 돼야 되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의 선제는 전 세계 평화가 필요하다. 나 미치겠네. 일단 지구가 평화로워야 뭐 이런 논리도 그럼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네. 일단 나부터 건강해야 된다. 바이오주가 그렇게 된 또.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의 대결에서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댓글과 결과가. 기대 심리가 저희가 네. 집계를 했을 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우주항공 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요. 오늘의 승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옷부터 오늘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아니, 선혜 이런 씨. 느낌으로. 뭐 재건 주면은 뭐 저희 런닝만 입고 들어오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마음가짐이 좀 마음가짐이 사별해 들고 올 보였다. 사비다가. 라는 말씀이신데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장님도 네.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아, 마지막으로 재건주도 좀 봐야 된다. 예, 오늘의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재건주들이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러나 결과 쓸쓸하게. 뒤끝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는 최후의 승자는 이걸 얼마나 중장기 투자했는지 맞아. 다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아, 뭐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재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미리미리 봐야 아,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오늘 재밌었나 봐요. 네. 나 둘 다 반반 넣을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양반 후반 어. 좋아요. 네.
소감. 마지막 한 말씀.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고요. 네, 기분이 우주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표정은 그러게 담담하신 것 같은데. 우주여행 따라가겠습니다. 원사님 첫 네. 방송이셨다면서요? 긴장은 안 되셨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섹터로 다른 또 종목 이야기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도 뭐 사실 우주봉도가 너무 이러시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도 화려한 이슈 배틀 준비해 보겠습니다. 노재균 부장님, 신소정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SS님이 주식은 미장이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내일 해외 주식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이요. 저희가 사실 이 시간 준비하면서 취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나 M7만 우리가 좀 많이 맞아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누구나 아는 큰 미국 주식 종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국내 주식에서 벗어나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이제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네. M7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M7만이 이렇게 대형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너무나 많이 아세요. 대형 종목이 아닌데도 건강한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저희가 또 수요일에 수상한 해외 주식 코너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동동 내일도 브라더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동 브라더스 뭐 번외 얘기인데 지금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네, 내일 네, 방송 네.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아, 진짜로? 저희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이렇게나 열정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지수만 잠깐 보고 갈까요? 맞아요. 코스피 0.2%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숫자는 똑같은데 네. 아래 위로 반대일까요? 코스닥은 그러네요. 0.2%대 하락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0.18% 강보합 유지해 주고 있고요. 역시 HLB 8%대 하락해 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응 잘하시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